다들 안녕하세요. 그레입니다. 다들 즐거운 명절은 시작은 잘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비트코인이 상승 전환을 했죠. 상승 전환을 한 부분에서 어느 정도까지 상승장을 이용하고 어느 정도까지에 대한 목표가를 우리가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스톱플로우 차트를 보게 되면요, 스톱플로우는 노란색이죠. 노란색을 현저히 유지 중입니다. 우리가 우려할 부분은 연두색으로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에 대한 부분만 잘 보게 되는데, 현재는 확대를 해서 봐도 현재 노란색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어요. 조금 정도는 약간 느낌 정도로는 연두색빛이 좀 띄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여전히 우리가 거시적으로 볼 때는 노란색 부분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아직도 상승장 영역에, 상승 추세 영역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사이클론적인 부분으로는 이제 강세 시즌이죠. 우리가 비트코인에 대한 그 강세 시즌을 거의 이제 끝부분에 있다라고 봐요. 아직 시장에 대한 강세가 끝나는 영역으로 가지는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참 이번 반등과 이번 상승이 어떻게 마무리될지 저도 참 궁금하고, 한 번 정도는 이 시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여전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아직까지 이 사이클론적인 부분은 기간에 대한 평균을 이야기한 거기 때문에 절대치 가격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뒤로도 어느 정도 한 달이나 두 달 정도는 더 상승장을 11월 달까지도 이어갈 수 있다라는 부분도 한번 열어놓고 본다라고 한다 그러면 현재 이제 비트코인의 거의 이제 상승장의 막바지 정도라고만 생각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MACD 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빨간색입니다. 현재는 이제 빨간색 영역에 있고, 제가 이제 항상 얘기하는 것처럼 연두색 영역에 지나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상승 추세에 대한 시작점을 알린다고 했잖아요. 다음 주 월요일에는 큰 이변이 없다라고 한다 그러면 양봉으로 전환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이제 주봉에 대한 부분이 보시면 알겠지만 장악형이죠. 굉장히 큰 장악형으로 마무리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큰 이변이죠. 이 장악에 대한 부분이 갑자기 꼬리로 말아서 내리거나 음봉, 이번 주가 뭐 이제 오늘이 이제 일요일이죠. 이제 일요일이 시작되는데 월요일까지 24시간 이내에 만약에 이제 뭐 되돌림이 발생하는 이제 극단적인 일만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다음 주에는 어느 정도는 양봉인 추세로 전환된 다음에 마감을 할 거다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은 하고 있어요. 자, 주목적인 관점에서 이제 차트를 한번 다시 보게 되면요. 자, 주목적인 관점에서는 드디어 이제 아래쪽 스토캐스틱 RSI 이제 지표죠. 이제 파동에 대한 힘, 전환에 대한 힘적인 부분은 이거는 이제 이전에도 좀 언급했어요. 쌍바닥에 대한 부분에 대한 부분이 이제 드디어 이제 고개를 들기 시작했고요. 주봉 캔들 같은 경우에는 어저께 제가 엊그저께죠. 이게 실방에서도 얘기했어요. 굉장히 의미 있는 캔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제가 멤버십 방송에서도 상승장으로 넘어갈 때 발생하는 캔들에 대해서 이야기했었거든요. 그 캔들은 이제 장악형 캔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어요. 우리가 시장이 이제 횡보장을 굉장히 오랫동안 끌고 나간 동안에 장악에 대한 부분이 거의 발생을 하지 않거든요. 하지만 이제 거의 하락의 끝에서 항상 이런 장악의 부분, 시장에 대한 이제 어느 정도 상승에 대한 암시가 나온다고 했을 때 장악적인 부분이 발생을 한다라는 부분. 이거는 이제 제 방송을 몇 년 동안 보신 분들은 꼭 이야기를 많이 할 거예요. 제가 이제 하락이 추세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상승장으로 전환될 때는 요 장악형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합니다. 요 당시에도 제가 이제 시장이 상승으로 전환될 것 같다, 상승장으로 갈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것도 요 장악형이 발생을 해서 이제 이야기했거든요. 이번에는 완벽한 뚜렷한 장악이죠. 제가 요 장악이 이번 주에 이 장악이 바뀌는 시점부터 이 장악이 마무리되면 그리고 시장이 굉장히 큰 상승장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굉장히 거의 역대급 정도로 굉장히 쉬지도 않고 올라가는 이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또 하나 또 의미 있게 볼만한 건 뭐냐면 RSI 반전입니다. 이 RSI에 대한 강세 반전이라고 얘기하거든요. RSI에 대한 강세 반전은 이때도 이제 상승장, 장악이 아니었어도 상승장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던 이야기가 뭐냐면 RSI에 대한 강세 반전이 발생을 했을 때예요. RSI는 이제 매수 매도력에 대한 강도를 얘기하는데 그 강도가 반전이 되는 구간이죠. 그 반전이 되는 구간, RSI에 대한 이 트렌드가 계속해서 내려오다가 그게 반전이 되는 구간에서는 우리가 굉장히 추세가 전환되는, 이제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 전환되는, 그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 전환되는 구간으로 볼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미 이제 1일 차트가 굉장히 강하게 올렸어요. 요 구간에서는 미미하게 이제 전환을 했다가 현재 요 구간이죠. 현재 요 구간에서는 굉장히 강력하게 이제 전환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아무래도 이제
거의 조정다운 조정이 없이 이제 올라간 것도 항목을 한다고 보시면 되세요. 엊그저께 이제 실방에서도 이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조정이 잘 안 나올 것 같다. 조정 자체가 잘 안 나올 것 같고, 요때 방송을 했었거든요. 요때 방송했는데, 어느 정도에서 조정하고 또 오를 것 같냐라는 이제 그런 질문에서, 제가 1시간 차트, 1일도 아니고, 4시간도 아니고, 1시간 차트에 볼펜 하단 때리면, 또 거기서 반등을 때릴 것 같다. 그러니까 그만큼 강력한 상승 추세를 이어갈 때는 조정 자체가 거의 없다라고 이제 얘기했는데, 아니라 다를까 딱 그 조정이 받는 관점에서 딱 1일 1시간 차트에 볼벤 하단. 그동안 올라온 동안 이 볼벤 하단은 한 번도 터치한 적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 딱 볼벤 하단 영역에서 정확하게 터치를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반등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또 굉장히 세게 올랐죠. 이번에 이제 오를 때는 굉장히 세게 올랐어요. 그렇죠. 1시간 캔들로 굉장히 세게 올랐고, 위에서도 이제 꼬리를 굉장히 이제 좀 달면서 이제 쭉 내려갔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현재 구간에서 약간 횡보 추세에 들어왔다고 보면 돼요. 시장이 어느 정도 선까지 이제 올라가냐라는 것을 이제 제가 방송 처음에 얘기했는데, 일단 현재 구간에서 피보나치 이제 우리가 상승장으로 넘어가는 관점에서 목표가를 설정하는 방법은 사실 매물대도 없고 이전에 대한 이런 어떠한 뭐 구간에 대한 기준을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제일 많이 보는 게 이제 피보나치 확장에 대한 것을 이제 보게 돼요. 그 피보나치 확장에 보면 이제 두 가지 확장을 제가 이제 그려놨어요. 이제 보시면 똑같은 가격대가 이제 순차적으로 해가지고 두 가지 가격대가 있는데, 이쪽에 하나 좀 흐린 거는 이제 되돌림에 대한 확장이라는 게 있고요. 이거는 그냥 확장, 일반 확장인 부분이 있어요. 보통 이 두 확장에 대한 부분을 이제 가장 많이 유사하게 이제 그 구간 언저리로 좀 보게 되는데, 1차적인 구간은 이제 현재 구간부터 이제 125K 정도까지라고 보시면 되죠. 현재 구간이 딱 123K가 161, 그러니까 1.618이라고 얘기하죠. 보통 피보나치에서 1.618 구간이라고 618 구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구간 언저리 구간에 있어요. 사실상 그 해외 차트랑 국내 차트랑 좀 달라요. 국내는 요 위를 도달했고요. 이미 요 위를 도달했고, 해외 같은 경우에는 그 아래에 이제 더 약한 이제 최소 범위를 이제 도달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에 대한 단기적인 부분에 대한 어느 정도 반등적인 부분이 현재 이 언저리 구간 정도로 좀 보면 돼요. 물론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와전돼서 잘못 들으면 안 되는 게, 이 구간에서 시장이 꺾인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1차적인 저항자리 정도라고 좀 보게 돼요. 우리가 시장이 올라갈 때 각 어느 구간에서 각 저항자리가 존재하냐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때 첫 번째 이제 저항자리라고 좀 보면 돼요. 현재 구간에서 그러면 아직 못 올라가는 거냐라고 하는 건 아니고, 현재 구간에서부터 이 고점을 좀 뚫는 시점, 저도 약간 예상을 하기로는 전 고점을 살짝 뚫고 난 다음에 저항이 좀 발생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사실상 여기서 이렇게 가지 않고, 여기서 이렇게 가지 않고, 고점을 딱 뚫고 나서 그런 다음에 이제 눌림에 대한 거죠. 항상 시장이 전고점을 돌파하기 전에 눌림에 대한 현상이 좀 발생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국내는 뚫고 나서 현재 좀 발생을 하고 단기 이제 정체기를 갖고 있는 거고요. 해외는 현재 구간에서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그래 반등에 대한 부분은 좀 끝나지 않았다고 봐요. 개인적으로는 현재 구간에서도 어느 정도 충분히 조금 더 올라가서 전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을 조금 더 높게 가지고 있고, 그리고 현재 이 구간을 돌파하고 나면, 이게 전고점을 돌파하고 나면 어느 정도는 정체를 중간에서 한 번은 갔겠지만, 그 다음에 더 높은 이제 구간에 대한 구간은 보통 우리가 2.618 구간이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 두 구간의 이제 최소 범위와 이제 최대 범위를 이제 두 개를 같이 이제 분석을 해놓은 거거든요. 그 분석을 해보게 되면 이제 13만 2천에서 13만 6천, 132K에서 한 136K 정도 영역이 이제 그 다음에 대한 이제 피보나치 확장에 대한 저항 구간이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이제 최대치에 대한 범위는 이제 146K 정도에서 한 150K 정도 구간이 이제 어느 정도는 아마 상승을 만약에 정말 불타는 마지막 피날레 상승을 한다라고 한다 그러면 볼 수 있는 최대 구간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올라간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상승장 때 이제 주로 보게 되면요, 상승장 때 무조건 이렇게 쫙 해서 이렇게 올라가지는 않아요. 보통 한번 올리고 나면 그런 다음에 이제 횡보를 좀 하면서 이제 올리는 이런 상승장 때 보면 이제 한번 올리고 나면 중간에서 한 번씩 이렇게 정체를 가지면, 뭐 큰 정체는 아니어도 중간에 한 번씩 이렇게 정체를 가지면서 이제 보통 올라가게 되거든요. 강력한 상승 때는 항상 이렇게 약간 정체를 가지면서 이제 올라가게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정체가 발생할 수 있는 구간에 대한 걸로만 어느 정도 생각을 하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오늘 이제 보게 되면 약간 위에서 꼬리를 좀 많이 달았죠. 꼬리를 많이 달고 내려와서 현재 좀 정체를 하고 있어요. 만약에라도 음봉으로 마감이 된다고 해도 그렇게 위험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상승장 때 제가 이제 조금 위험하게 보는 거와 위험하게 보지
않는 경우가 어떤 거냐면 원웨이로 한 번에 오르고 원웨이로 빠지는 이런 조정이 받게 되면 그러면 좀 위험하게 돼요. 그게 이제 최근에 있었던 이런 부분이 돼요. 원웨이를 오르고 순차적으로 더 며칠 동안 이어가지 못하고 이렇게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음봉이 빠지면서 하락을 하게 되면 위험하게 되는데 이제 올려놓고 그리고 돌파죠. 우리가 W에 대한 돌파죠. 강력한 큰 추세에 대한 W의 돌파 이후에 추가 상승, 이게 추가 상승. 이걸 주로 이제 밀려서 올라갔다라고 얘기해요. 이거 제 방송 오래 보신 분들 알겠지만 제가 밀려서 올라간 것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추세가 강력한 추세를 유지할 때는 이제 밀려서 올라가고 떨어질 때도 제가 밀려서 떨어진다라는 거는 제가 하락장 때 이걸 좀 많이 하거든요. 떨어질 때 차트가 이렇게 밀려서 떨어지면 이거 반도 치고 또 떨어진다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밀리면 밀릴수록 그만큼 매도에 대한 물량이 많이 쌓여서 내려오게 되는 거거든요. 말 반대로 이제 상승 때 또 이렇게 밀어서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올리고 조정 얻고 또 올리고 조정 얻고 또 올리고.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항상 간주하죠. 1차 때 저가. 저번 방송 때 실방 때도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일봉에 대한 저가 이탈만 없으면 계속해서 추가적인 상승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계속 많이 반복한 거는 상승장 때는 항상 저가에 대한 이탈만 없으면 1차 때 저가에 대한 이탈만 없으면 계속해서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을 놓고 보는 것이 원래 정석이라고 좀 보시면 되세요.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이제 일봉에 대한 전일봉에 대한 가격 119K 정도 되거든요. 11만 9천 달러 이하에 대한 하락만 없다 그러면 사실 이런 구간에서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온다고 해도 추가적으로 어느 정도는 올라갈 가능성을 조금 더 높게 볼 수 있다고 봐요. 자, 만약에라도 크게 이 일봉에 대한 저가 이탈이 발생한다 그러면 끝이냐? 그렇지도 않아요. 실제로 왜냐하면 이번에는 이 W에 대한 큰 이전에 대한 고점, 다우 이론이죠. 기본 고점을 높여서 저점이 올라가는 기본 관점을 가지기 때문에 사실상 이 구간이 상승에 대한 끝이다 그래도 매수 관점이에요. 왜냐? 고점을 올렸기 때문에 조정을 받는다고 해도 저점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현재 구간에서 추가적으로 만약에 아주 강력한 하락이 발생을 한다 그래도 매수에 대한 기본적인 매수에 대한 영역들이 아래쪽 굉장히 많이 깔려 있어요. 단순히 지금 차트에서는 안 켜놨지만 20일 이동평균선이죠. 20MA 이동평균선이죠. 시장에 대한 중심 영역에 대한 선부터 시작해서 단기적으로 이제 우리가 기관 투자자들이 잘 많이 보는 7SMA 이동평균선도 아래쪽에서 깔려 있고.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만약에 추가적인 하락이 발생한다 그래도 사실상 120K죠. 120K 아래까지 빠진다고 해도 119K 아래까지 빠진다고 해도 오히려 119K부터 118K까지는 좋은 매수에 대한 기회가 될 거예요. 왜냐라고 한다 그러면 또 조정을 받는다 그래도 어떻게 돼요? 추가적인 도전을 하게 되는 거죠. 이 반등이 상승장으로 못 가는 반등이어도 어쨌든 강력한 반등에 대한 도전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어느 정도 조정적인 관점에서는 좋은 매수에 대한 기회를 어떻게 얼마나 잘 잡냐에 대한 관점이 굉장히 중요하게 볼 수 있고요. 자, 4시간 차트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어저께 이제 위에를 꼬리를 세게 달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약간에 대한 이제 1차적인 저항자리라고 했죠. 1차적인 저항자리에 이제 도달해서 그런지 약간 이제 밀리는 현상을 조금은 볼 수 있을 거예요. 약간 정체되는 현상을 볼 수 있는데 사실상 이게 밀린다고 해도 한 4시간 차트상에서 이동평균선이죠. 2평 정도 되는 자리. 가격적으로는 한 120K 영역 정도에서는 어느 정도 조정을 받는다고 해도 또다시 이제 반등에 대한 도전을 계속해서 이어나가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하고요. 상승장 때는 사실상 조정이 제가 이제 이런 조정에 대한 저번 실방에서도 이제 1시간 차트에 그 볼펜 하단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조정 자체가 그렇게 세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만큼 조정이 없으면서 계속 올라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어떠한 조정을 바라기 본다라는 그냥 어느 정도 일봉적인 관점에 저가 이탈만 하지 않으면 그러면 이제 또 올라갈 수 있다라는 이제 기본적인 관점을 가지고 이제 시장에서 접근하는 게 가장 좋고요. 만약이라도 이제 뭐 큰 조정이 발생을 한다고 해도 그런다고 해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118K에 대한 이탈에 대한 영역만. 제가 실방에서도 이 얘기를 제일 많이 했어요. 현재 구간부터는 이제 별로 무서울 게 없다. 우리가 무서워할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만약에라도 이런 식의 극단적인 하락에 대한 형태만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면 사실상 이런 극단적인 하락의 형태가 발생한다고 해도 탈출할 만큼에 대한 반등도 나온 다음에 떨어질 거기 때문에 사실상 떨어지는 것에 그렇게까지 겁을 먹을 필요는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시장이 정말 위험하다고 본다 그러면 일봉에 대한 저가가 이탈이 된다고 하면 사실상 저도 저가에 대한 이탈이 발생한다고 해도 단기적인 반등 관점에서 볼 거예요. 대신 이제 저가에 대한 이탈 아니면 음봉적인 마감은 다음번 추가 상승에서 약간 정체기를 갖는다 정도에 대한 관점에서만 보는 거지 큰 하락에 대한 부분까지는 사실 딱히 볼 필요까지는 없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어떠한 큰 하락이 만약에 나온다고 해도 그렇게까지 내가 막
도망쳐야 돼 이렇게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다라고 좀 보시면 되세요. 자, 그리고 이제 처음으로 이더리움하고 이제 리플 그다음에 솔라나에 대해서 이제 한 번 더 이제 차트를 짚고 넘어가 드릴게요. 자, 이더 같은 경우에는 이더도 근데 참 이번 상승이 조금 난해한 게 비트코인은 굉장히 강력한, 물론 국내 비트코인은 정고점을 뚫을 정도로 굉장히 강력한 상승을 그렇게 보이고 있긴 하지만 현재 이더리움, 뭐 리플, 나머지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약간 소극적인 형태를 좀 보이는 경향이 없지 않아 커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제 여러 가지 분석적인 관점에서 이게 진짜냐 가짜냐라는 그런 이제 많은 이제 이야기들이 좀 분분하잖아요. 이런 사이클론적인 부분이나 이런 사이클론적인 부분도 사실상 저만 보는 게 아니고요. 많은 이제 트레이더, 저희 국내가 아니고 이제 해외 트레이더도 그렇고 많은 트레이더들이 이제 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대장적인 부분이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치중이 좀 큰 거지. 실제로 알트코인에 대한 부분은 많이 지금 좀 소극적인 부분을 좀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제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비트코인이랑 똑같이 이 트렌드적인 부분이죠. 비트코인의 이런 강력한 트렌드적인 부분을 똑같이 이제 이더도 현재 그 직전에 이제 놓여 있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근데 보통 이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행보하다가 아래로 빠뜨린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렇게 반전을 치는 이제 털고 간다는 식이죠. 이런 털고 간다는 식의 상승을 조금 많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더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번에 도달했던 고점이죠. 한 4,700달러 정도 되는 이런 가격을 다시 한번 재돌파에 들어가게 된다 그러면 그때는 아마 굉장히 이런 강력한 반등으로 다시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어느 정도는 돌파적이 되기 전에 정체를 갖겠지만 어쨌든 돌파가 이루어지면 그때부터는 또 강력한 상승을 하게 되고 이더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상승을 굉장히 크게 이어나간다 그러면 대략적인 목표가적인 부분은 이제 이거는 제가 이제 실방에서도 약간 농담스럽게 얘기했었는데 한 6,000달러 정도 되는 거죠. 6,000달러에서 최대 보면 한 7,000에서 한 8,000달러 정도까지 이더가 1,000만원 시대가 열리는 거죠. 그 1,000만원 시대가 열리는 것처럼 그만큼에 대한 상승을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사실 이더는 이더도 이번 주 마감이 진짜 중요해요. 다음 주 월요일이죠. 내일 이제 오늘 지나고 월요일 날 마감이 이제 전주에 대한 장악형이죠. 전주에 대한 장악형. 전주에 대한 이런 장악형이 발생한다 그러면 이게 이제 시장에 대한 굉장히 긍정적인 시그널이 돼요. 항상 주봉에 대한 장악은 시장에 대한 반전을 알리는 어느 정도의 시그널로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더도 만약에 전주에 대한 부분을 장악으로 마감을 해가지고 끝낸다. 가격적인 부분으로는 달러 가격적인 부분은 한 4,500달러 정도 됩니다. 4,500달러 이상에서 다음 주 마감을 한다 그러면 조정을 받아도 어느 정도는 이제 강세장 영역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시면 되세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 보면 이제 리플이죠. 리플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만 얘기할게요. 리플은 사실 분석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항상 멤버십 방송에서도 얘기하는데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 리플도 이제 수렴적인 관점, 큰 수렴, 그리고 이제 이 올리고 난 다음에 작은 수렴적인 관점, 깃발형 채널이라고 하잖아요. 자, 이 구간에 대한 돌파가 중요해요. 가격적인 부분으로는 이제 3.2달러 정도 되는 거죠. 3.2달러를 이제 돌파를 하게 되잖아요. 돌파를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강세가 들어가게 될 때 사실 이제 리플 같은 종목들은 올라갈 때 이렇게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렇죠. 올릴 때 그냥 진하게 한 방에 올리는 이제 약간 이런 경향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리플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 따로 없어요. 사실 고점을 넘길 정도로 어느 정도의 강력한 상승이 이루어지면 사실 리플은 거기가 어디가 되든 그래서 옛날에 이런 말이 있어요. 리플은 목표가를 설정하는 것이 아니다. 리플은 한 번 올리면 음봉 발생하잖아요. 거기가 그냥 끝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이게 그런 것처럼 이번에도 올라오고 나서 한 2주 올라오고 나서 이제 거기서 음봉 딱 발생하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이제 정체기를 굉장히 이제 몇 개월 동안 이어나가는 것처럼 리플은 만약에 쏘게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매주 조금씩 파는 관점으로 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보통 두 번째 주부터 시작해가지고 조금씩 팔아가는 관점으로 가는 게 제일 좋거든요. 리플 같은 경우는 사실상 목표가에 대한 분석은 없고 만약에 3.6을 넘긴 게 된다. 그러면 그냥 어디까지 올라가는지는 그냥 지켜보고 그게 마무리가 된다 그러면 이제 그럼 리플도 여기서 끝이다. 리플은 좀 그래요. 한 번 올리면 그 한 번이 끝입니다. 항상 이렇게 올리잖아요. 올리면 이제 그게 끝이에요. 올리면 보통 그게 그냥 보통 끝이다라고 이런 식으로 한 번 올리면 끝이다. 이게 이제 약간 국룰 같은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신 이제 분석적인 관점에서는 이제 강력한 수렴적인 부분에서 이제 돌파를 시도를 하려고 이제 일본 차트점에서 보면 이렇게 돌파를 시도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리플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가격적인 부분으로는 이 하단 부분이죠. 다시 한번 2.7달러 이하에 대한 하락만 만약에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조정받았다가 이제 올라갈 가능성을 조금 높게 본다. 다시 한번 돌파되는 관점에서는 강세로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솔라나는 사실상 조금 저도 이제 분석적인 관점에서 좀 많이 난해해요. 왜 솔라나를 좀 분석적인 관점에서 난해하냐면 이제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목표가에 대한 분석을 잡아도 그 목표가가 좀 크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엄청 크지도 않고 지표적인 부분에서도 사실상 이제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되고 있는 파동 이전 대응 해소가 되고 있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제 거의 정고점 만약에 오른다 그러면 정고점이나 더 오른다 그러면 이제 한 600달러 정도죠. 한 600달러 정도, 600에서 한 700달러 정도까지 이제 목표가를 설정하고 좀 볼 수 있을 텐데 대신 중요한 거는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종목이랑은 좀 다르게 이미 이제 한번 이전에 대한 저가 캔들이랑 하락 시그널에 대한 부분이 조금 발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고점이었던 300 이게 원화로 되어 있었네요. 아이고 솔라나가 원화로 이거 다시 붙여야 되구나. USDT 잘못해놨어요. 그렇지 잘못해놨어요. 가격적인 부분을 일단 다시 분석을 목표가에 대한 분석을 다시 해보면 달러로 할게요. 달러로 하게 되면 이제 원래는 이제 목표가 자체가 1차가 바로 위에 있어요. 276달러 정도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올라간다라고 한다 그러면 뭐 한 370달러 그 위로가 이제 한 460에서 한 500달러 정도라고 봅니다. 1차도 아직 도달도 좀 못한 상태인 경우도 있고요. 아까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주봉이 이전 전주에 대한 주봉을 하락 이탈 마감하고 나서 지금 반등을 쳤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약간은 정체된 종목이 될 가능성이 조금 더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강력하게 이제 시장에 가면 따라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그 단계에 대한 목표가가 그렇게까지 아름다운 목표가가 될지 안 될지는 조금은 약간은 물음표적인 부분에서 보시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합니다. 자, 추석 시작되면서 비트코인이 이제 잘 올랐고 그리고 없을 줄 알았는데 이제 상승에 대한 부분이 거의 없을 줄 알았는데 그 마지막 상승을 이제 하면서 이제 올라갔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눈치채신 분들은 알겠지만 아래쪽에 보시면 포지션이 지금 많이 줄어 있는 걸 보이실 거예요. 많이 줄은 건 아니고 이제 약간 5비트 가지고 있는 거에서 원래 10비트로 시작했죠. 이제 이번 연도 시작해서 이제 10비트로 시작을 해가지고 그리고 5비트 정리했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5비트 가지고 해서 이제 1비트를 또 정리를 했어요. 왜냐하면 방금 지금 본 것처럼 이렇게 이제 각 상승에 대한 설정값이죠. 1차 구간, 2차 구간, 이제 3차 구간 설정했던 것에 대한 구간별로 이제 입절을 해 나갈 생각이에요. 그래서 최초로 이제 절반 가진 것에 이제 한 1비트 정도를 이제 약간 미끼라고 하죠. 근데 전부 다 정리하는 게 아니고 이제 한 20% 정도 정리를 했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좀 가장 많이 정리하는 단계가 이제 130K죠. 130K에서 한 136K 정도, 6K 정도 되는 구간 있죠. 요 자리에 가면 아마 한 3비트 정도, 그래서 남기는 게 한 1비트만 가지고 이제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장 많이 정리할 자리는 여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팔면 2배 더 가죠. 제가 팔면 2배가 더 가기 때문에 아마 제가 여기서 아마 팔기 시작하면 그러면 이제 더 많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만약에 이제 이런 구간에 이제 도달하지 못한다고 해도 이제 만약에 이 W에 대한 고가 영역이죠. W에 대한 고가 영역이 118K 정도가 돼요. 근데 만약에 시장이 극단적인 하락에 대한 부분에서 118K 이하에 대한 뭐 주봉 마감이죠. 주봉 마감이나 일봉 마감적인 부분을 만약에 보이게 된다 그러면 아마 그러면 그때는 이제 물량에 대한 부분을 거의 다 정리를 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그런 계획을 가지고 현재 시장을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의 기준을 잡고 저처럼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요. 이 추세를 잘 이어나갔으면 좋겠어요. 사실상 뭐 위험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게 없냐라고 한다 그러면 사실 위험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이 많이 있긴 해요. 왜냐면 현재 뭐 차트를 좀 보지 마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주봉 볼벤 상단이고요. 주봉 볼벤 상단이어서 현재 약간 주춤하는 모습이 좀 보이는 것도 당연한 거 하지만요. 이런 상승 때는 분석의 의미가 없어지는 영역에 들어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굉장히 강력한 상승으로 전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자 이제가 거의 마지막이다. 이제 마지막이라고 좀 보시면 되시고요. 만약에 이제 이런 자리에서 118K 이하까지 만약에 빠지는 일이 뭐 이게 극단적인 일이 발생한다 그러면 이제 반등, 난 그래도 매수라고 봅니다. 단기적이라도 매수라고 봐요. 제가 만약에 이 아래로 빠진다고 해도 딱히 바로 매도하지는 않을 거예요.
어느 정도 빠진다 그러면 그래도 반등을 쳐서 다시 재도전을 하게 돼요. 항상 시장이 그렇게 극단적으로 빠진다고 해서 반등이 안 주고 가는 경우는 없어요. 대부분 다 반등을 좀 주고 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현재는 조정을 받는다고 해도 당분간은 내수적인 관점에서 어느 정도 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분석의 그레이였고요. 다들 즐거운 추석 됐으면 좋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할게요.